장성 원장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모처럼 정신건강에 대해서 우리 차종 박사를 모셨는데 차 박사님은 이 효와 이 정신건강을 연계해서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근자에 뭐 PC방의 그 사건 등등 정신장애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가 바로 우리 대전 시민들 또 정부에서 효 관련 분들의 정신건강을 좀 이렇게 추진하려면 차 박사의 그 논문 발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모셨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신건강 지켜야 받아 정신건강이 나쁘면은 또 감염이 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엄청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심도 있게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고 차종목 박사를 소개합니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한 30년 혹시나 건강한 이제 정신에 관련된 날로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관심이 많으셔서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소개받은 차종목 박사로서 현재는 제 원래 전공은 교학 박사 전공이지만은 제가 직업이 정신병원의 환자분들을 치료할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박사 논문을 효심리치료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효심리치료의 논문의 배경을 보면 원래 이거하고는 좀 동떨어진 약간의 내용이 있습니다. 똑같이 정신분석에 관련된 일부분이지만은 제 논문은 사이코다이너믹, 사이코세라피, 효심리치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정신역동, 우리 마음을 정신역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이 결국 효로서 심리를 치료하겠다 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나타냈던 배경을 자아심리학, 자기심리학, 그다음에 대상관계 이론, 맨 마지막에 이제 애착 이론으로 이끌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공통점이 관련된 것이 뭐냐? 그랬더니 결국 그것이 가족의 효다. 그것이 효로 우리가 치료해야 되겠다. 그럼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심리사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계속 이 심리사정을 하다 보면 약 90% 이상이 전부 가족의 문제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가족의 문제가 왜 이렇게 일어날까? 결국은 이 분화가 거의 비슷한 그런 가족끼리 만났던 사람들의 부부가 자녀를 형성하면서 키우면서 양육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이 가족의 어떤 효적인 부분이 우리는 그걸 서양에서는 가족 치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효치료로 제가 다시 제 명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치료와 가족치료의 차이점이 뭔가 그것을 제가 한국효임상연구 개발을 치시면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연구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제가 강의하는 중에서라도 언제든지 이렇게 휴대폰을 끄려놓고 한국효임상연구 개발을 치면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강의 내용이나 논문에서 나타나고자 하는 내용들이 거의 많이 거기에 수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자, 정신건강이란 뭘까? 이 정신건강을 항상 보면 정신을 이렇게 우리 아가씨, 꼬마 아가씨가 지금 우리 의사 선생님이가 딱 되고 있는데 저 부분이 어느 부분일까요? 저희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왜 이렇게 공자가 머리가 좋고 판단력도 좋고 지혜가 있었을까? 이런 판단과 나를 조정하고 내가 생각의 중심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에 대한 적절한 생각을 주로 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전두엽 쪽이에요. 전두엽. 이게 그 부분이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공자 이름이 원래 뭐죠? 공구, 언덕구자. 이거 이마가 툭 튀어나왔다고 해서 제가 혼자 생각해봤어요. 이마가 톡 튀어나왔으면 전두엽도 많이 발달했겠다. 그러니까 머리도 좋겠다. 판단력도 좋겠다. 지혜도 많겠다. 이제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어쨌거나
정신 건강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에 있느냐? 이 육체 중에서 뇌에 있다. 네, 그 부분을 설명하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정신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쌀미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쌀미자를 여기 내용하고는 부가적인 설명이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쌀미자가 우리가 쌀을 키울 때 이런 해설도 있어요. 정신이 있어서 쌀미가 기자도 쌀미자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죠? 기에도 기가 뭐 생기가 있다 이런 거 할 때 쌀미자가 들어있잖아요. 쌀이 가장 많은 태양과 가장 많은 물을 먹는 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기름을 많이 갖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 에너지를 충족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쌀미자가 들어있다는 말도 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 부분도 또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신이라 하면 마인드, 마음이다. 또 뉴로 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이다. 그 다음에 브레인, 뇌이다. 이 세 가지를 저는 정신이라고 정신 3대 요소로 봤습니다. 여기 논문에도 정신의 요소를 자신약적 입장에서 정신을 표현하기도 했고 정신을 또 다른 쪽으로 감정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제가 왜 이게 왜 정신이라고 불리느냐 그걸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다른 유사 부분을 사례를 들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신의 3대 요소와 같이 우리 불의 3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불의 3대 요소. 불의 3대 요소가 뭐죠? 불이 나려면 첫째 물질이 있어야죠. 물질. 네. 물질 없이 불이 날 수는 없잖아요. 네.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게 뭐가 있어야죠? 네. 산소가 있어야 돼요. 산소. 네. 산소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뭐가 있어야죠? 열이 있어야 돼요. 열. 네. 이 소방 자격증 따시는 분들 잘 아시는 맨날 시험 나오는 문제인데 네. 이 세 가지는 어떤 거 하나라도 없으면 불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방의 원칙에 있어서 내가 물질을 분리시키든지 또는 산소를 없애든지 또는 열을 없애든지 셋 중에 하나 못 꺼지면 불은 없으세요. 똑같은 원리, 똑같은. 정신도 마찬가지.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정신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논문에 보면 이 논문은 셋 중에 하나라도 없어도 정신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정신에 대한 설명을 좀 부족하다. 쉽게 얘기하면 정신 중에서 하나의 자아적인 거라 감정적으로 표현했다. 제가 이렇게 기술해 놓은 건데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중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뭘까? 과연 이 정신이 어떻게 치료가 되고 결국 정신이라는 것은 효가 그 정신인데 이걸 잘 다룰 수 있어야 우리가 효를 치료도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죠? 내 자녀에게 효도 잘 교육해서 그 사람들이 잘 효자로서 또 국가로서의 좋은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육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 그러면 정신에 있어서 이 3대 요소 중에서 과연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부분을 볼까요? 마음, 예, 마음이죠. 이 중에 뇌는 누가 다루나요? 신경외과에서 뇌에 어떤 부분이 막히면 예, 뇌졸중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정신을 잃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또 신경 전달 물질은 누가 다루냐면 건강정신 우리 의학과 전문의가 이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전문의분들이 다루는 분야고 저 마음은 주로 다루는 게 상담심리라든지 심리학자나 또는 뭐 전문 상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교육하시는 분들이든지 이런 분들이 마음을 다뤄서 정신을 변화시키는 다시 말해서 왜곡된 인지를 정확한 방향으로 우리가 안내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효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신을 바로 세우고 또 효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마음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사항을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는 정신하면 이
어디서 이 정신을 건강을 찾을까? 과연 정신 건강의 정의를 어떻게 찾을까? 근데 사전을 찾아보고 많은 이 서적을 뒤져봐도 애매모호하고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이 중요해. 저희 이 책을 딱 보니까 이게 첫 장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이게 이 내용을 이걸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는 봤어요. 예. 이게 우리 불변불이 무거불고 평상해라고 하는 요 치우칠변 요 글자는 다 아시고요. 좀 기울음 있자 지나칠 거 미칠 거. 그다음에 항상 변하지 않는 상태, 항상 그 상태 이거잖아요. 우리 정신 건강도 어느 쪽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을 건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게 근데 그게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게 이제 병리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럼 치우침의 기준이 뭐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 예. 기준은 많은 사람이 다 오른쪽으로 치우쳤어. 근데 나만 왼쪽으로 치우치면 나는 병리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게 과연 옳은 거냐? 요게 우리는 항상 어떤 게 병리적인 거고 어떤 게 비정상적인 거냐 여기에 대한 논점은 참 많은데 결국은 그것을 가려고 하면 어떤 것까지 나와야 되면 철학의 관점에 있어서 과연 옳음이라는 게 뭐냐 저스티스라는 게 뭐냐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신의학도 마찬가지고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또 인문학 하다못해 물리학, 공학 모든 것이 다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죠? 철학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치면 전부 PhD를 줘요. 다만 딱 하나만 다른 게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뭐가 달라요? BDA라고 하는 방위산업 박사만 BDA고 나머지는 전부 PhD. 왜 그럴까 했더니 전부 철학에서 그 근원을 찾아봤기 때문에 그렇더라. 자 그러면 이 부분이 뭘까? 여러분들 설명을 안 해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분이 오늘 오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아실 텐데 중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화석과 같이 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죠? 역동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가운데 있는 것은 중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용이 아니라 넘치지 않고 미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항상 역동적이면서 항상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요걸 중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변하지 않는 것. 다만 변하지 않으면 지금 사회를 어떻게 살아? 그에 변한다는 것이 뭐냐면 속성은 변하지 않고 형태는 변할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시간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속성이 변하면 변질이라고 하죠. 그걸 변화라고 한 건 안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역동적이면서도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서 중용이 잘 나타나고 있다. 이게 우리 정신 건강의 핵심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면 효경에서 정신 건강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위에 거는 여러분들 내 신체를 항상 잘 보존하는 거. 당연히 신체가 안 좋으면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당연한 상인데 오늘 정신 건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가 교 지도사로서 교 전문가로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부분을 오늘 설명할 것 중에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특별한 사항만 제가 색깔을 달렸어요. 앞으로는 절대 입신양명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입신양명만 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박근혜, 이명박, 또 전두환 다 입신양명했어요. 근데 왜 들어갔어요? 행도를 안 해요. 행도를 안 해요. 네. 우리가 행도를 하고 양명을 해야 그래야 이게 제대로 교회 정점을 치달아오고 갈 수 있는데 이게 입신양명, 입신양명만 안 되니까 무조건 장만 되고 대통령만 되면 마치 이게 교화를 한 것 같이 하지만은 여기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왜 행동을 빼놓는다 이게. 앞으로는 절대 4자를 쓰면 안 되고 6자를 써주시면 좋겠다. 생략된 거는 이해는 되지만은
행동으로 빠지니까 이게 강조가 안 되니까 결국은 그것이 교를 나누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구조를 나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형 부호에서 통상 입신 신도 양명 오후세 다음에 곧 부모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다.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그러나 그 내용에서 볼 때 우리가 나타낸다라는 거 가지고 이게 표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현자가 밝을 현자도 있어요. 밝히는 날. 밝히는 현자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내가 내 몸도 잘 관리하고 또 입신 행도 양명도 하고 이름을 드러내면서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밝혀드리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게 그게 효다. 그게 효다. 저는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어느 교육원에서 강의할 때 손을 딱 들이시더라고요. 아니 저기 행동이 없는 효는 있을 수 없다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치 그냥 효는 마음만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만 해드리고 밝게만 해드리면 효라고 하는데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렇죠. 행동이 수반되지 않으면 효가 될 수가 없죠. 행동을 강조했던 우리 조선 성리학에 있어서 그게 바로 주기문이잖아요. 너무 행동만 강조하니까 원적인 그런 마음에 그것의 원점을 우리가 찾을 줄 않고 계속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효는 정신이면서 사유이면서 뭐냐? 이념이다. 이념은 그 시대를 반영한 가치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효가 이념으로만 있으면 이념이 시행되나요? 안 되잖아요. 실천이 따르지 않는 이념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효는 이념이고 그 다음에 실천은 효도, 행동이다. 그래서 효도가 없는 효가 존재할 수 없고 효도 없이 또 효가 존재할 수 없고 효가 없이 효도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효는 곧 이념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 방법 이게 효도다. 그게 효도다. 그러니까 효를 실천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양도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죠? 부양도 있고 용돈도 드리고 전화도 하고 아침 문안인사도 드리고 이게 전부 부모님을 밝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이에요. 그게 효도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효를 뭐라고 찍어놓고 이제까지 가르치고 법으로 정해졌나요? 부양이라는 거로 정하고 지금도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부양이 꼭 효 있냐 부모님은 꼭 모시는 것만 있고 효 있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 사회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많은 사람들은 효를 다시 재정의하자, 재해석하자 이렇게 말을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그거는 이렇게 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효가 부양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아노 유어 파더 앤 마더 이 부분의 명예적 부분도 결국 그것이 공경, 무겁게 하다, 카페트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도 결국 보면 부모를 경시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밝게 해주고 어둡게 하지 않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효는 이념과 정신이며 사유이면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시행하는 하나의 방식을 효라고 부양이라는 관점으로 딱 묶어놓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더 이상 효가 발전할 수 없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어요. 그래서 혈속이 빨리 교행장려법의 정의부터 바꿔줘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수많은 며느리들이 내가 효하려면 우리 시부모님 모셔야 돼 라는 의식부터 변화시켜주는 게 그게 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효를 재정의하거나 재해석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다시 조명하자. 리라이트. 효는 재조명돼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게스트 관점에서 효를 어떻게 표현할 건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게스트는 우리 잘 아시는 분이 있을 텐데 이 펄스라고 하는 사람이 1950년대에 발표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독일의 유대인인데 사실 뭐 어느 책에 보니까 로라 펄스, 피치 펄스, 또 분내 앞에 세 분이 뭐 했다는 말도 있었고 그 위에 또 다른 분이 했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거나 펄스가 했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게스탈트의 정견과 배경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시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발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그 보면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이는 게 한두 번쯤은 다 보였을 거예요. 여기 상당히 수준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어떤 부분이라고 보실 것 같은데 처음에 보시는 게 대체적으로 뭐가 보이죠? 할머니가 보이죠? 할머니. 네, 할머니. 네. 여기 여러분들 나이 때는 이게 할머니가 뭐예요? 정상인 거예요. 네, 정상인 거예요. 네. 정상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 나이 수준 때에 있구나. 좀 이따 왜 그런 말인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사실은 뭐가 보이냐면 우리 그 학생들한테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 아가씨가 보여요. 아가씨가. 네. 이거 할머니야. 아무래도 몰라도.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그러면 아하 이래요. 네. 아하. 지금 왜 그럴까? 그게 이제 개념 부도적 처리, 우리가 지각하는 방법이 있어서 개념 부도적 처리 때문에 그런 거군요. 정확한 용어로 conceptual driving process. 이 개념 부도적,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우리 관념이, 내가 그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만 찾고 그걸 먼저 봐요. 그것이 뭐로 나타나? 그것이 정경으로 나타나요. 네, 그것이 정경으로 나타나. 그리고 나머지는 배경으로 나타나. 근데 한참 보니까, 그다음에 뭐 배? 그다음에 배경이 보이는 거죠. 네. 배경이. 자, 지금 설명하는 정경이 바로 할머니였다가, 거기 아가씨도 있었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자, 아가씨가 아직도, 저기 어디 아가씨 있냐? 라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몇 분은. 네? 자, 어디 있나요? 아가씨 여기 있잖아요. 자, 아가씨가 여기 코에, 코. 이쪽에 턱이고요.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 여기 아가씨 목이고요. 네? 목, 패드를 하는 것 같네요. 네. 여기, 이거 아가씨, 이쪽이 아가씨고요. 할머니는 마찬가지로 여기 코, 요 할머니 이, 할머니 턱주가리 옷, 예, 요게 이제 할머니, 그죠? 예, 다 보이시죠? 다 보이시죠? 예.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보일까? 왜 이렇게 보일까? 왜 이렇게 보일까요? 아이고, 강사님,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보이는데 뭐 어쩌라는 얘기예요. 내가 마음에 의식하고 있는 의미를 두고 있는 의미. 네. 할머니 안 보이세요? 아십니까? 왜? 상당히 젊으세요. 진짜 농담하시는 거세요? 아니지? 진짜 보이세요? 할머니 볼게요. 할머니 볼게요. 할머니 머리입니다. 할머니 눈입니다. 눈. 할머니 눈. 할머니 코입니다. 코. 할머니 코. 할머니 입. 예, 이 할머니 턱. 예, 요거는 이제 위에 쓴 거고. 보이나요? 네? 그래서 보이세요? 네. 자, 그 다음으로 볼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죄송합니다만, 내가 강한 의미를 어떤 부분에 강하게 보이면, 다른 부분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이게 게스탈트가 나타내고자 하는 중요한 시사점이에요. 이제 그걸 하나씩 파헤쳐가면서 하하 나의 마음속에 뭐가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그럼 효도 인성도 내가 어떻게 보겠구나. 그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표와 인성을 나는 이쪽 면만 보고 주장할 것이고 저쪽 면은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틀리다고 해. 또 틀렸어. 이걸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효문화가 증기될 수 없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장면 볼게요. 자, 이게 루비네컵인데